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어느덧 다시 1.64%로 상승을 했습니다. 분명 10월 초 미국 증시가 제법 큰 폭 하락했을 때 시기, 지금의 10년 국채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 이때는 대부분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. 자, 금리 상승은 시장의 나쁜 뉴스다. 앞으로 큰 폭의 조정장이 올 것이다. 금리 상승은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,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사야 된다.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고, 원자재 가격의 큰 폭 상승을 가지고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, 지금도 유가는 82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, 금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초 수준과 비슷한 상황으로 올라서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성장주 대표 지수인 나스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,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금 10월 초 저점 대비해서 이미 벌써 6.7%나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, 이런 추세이면 곧 역대 최고치인 2021년 9월 7일 고점 15,400포인트를 곧 돌파할 그런 기세입니다.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이 이번 달 초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? 지난 9월, 10월에 변동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습니다. 보통 8월부터 10월 달은 계절적인 요소로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조정이 있고 나면 다시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직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, 미 연준의 테이퍼링, 금리 인상 가능성, 이런 걱정들이 있지만 결국 실적의 공백 기간이 더 중요했었고, 지금 지난주부터 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실적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3분기 기업 실적의 발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S&P 500 기업들 중에서 8% 이상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중에서 지금 거의 82%가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예상치 대비해서 지금 14.7%나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3분기 이익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30%나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. 또다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떤 재현을 보는 듯하는 모습입니다. 그때도 80 내지 90%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, 10%대 중반 더 높은 실적을 발표했고, 미국 증시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. 자, 그럼 좀 이해를 해보죠. 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면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미국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자, 이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나스닥의 현재 ROE는 25%, 과거 금리는 1.5%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서는 나스닥의 ROE가 25%인데 미래 금리가 2.5%로 올라가는 것을 예상해 봅시다. 이렇게 되면 ROE와 금리 차이를 갭이라고 얘기하는데, 과거에는 23.5% 수준이 미래에는 겨우 22.5%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이죠. 이 차이는 겨우 4.25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즉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보다 ROE가 계속 높게 나오고, 이렇게 되면 실적이 성장주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성장주인 나스닥 지수는 지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실적이 계속 잘 나온다면 금리가 상승 주기에 있어서도 성장주뿐만 아니라 가치주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ETF들을 들여다봐야 될까요? 미국의 성장주 대표 ETF는 나스닥인 QQQ, QLD는 2배짜리 레버리지가 있고요. 또 성장 대형주 빵 투자는 FNGS 1배, 또 FNGO 2배짜리 레버리지가 있습니다. 또 미국의 가치주 대표 ETF로는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DIA라는 ETF가 있고요. 산업재 ETF로서는 BIS, XLI가 있고, 소비재 ETF로는 XLP, XLY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.